안녕하세요, 유수입니다. 오늘은 둥글고 원만하면서도 가장 먼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제일 참 사람이 베스트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이 어떤 건가 하면요. 남들 보기에 둥글둥글 참 사람 좋고 원만하면서도 결국 자기 효율, 자기 실속, 자기 유익함 다 챙기는 사람 있잖아요.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, 그런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.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, 제일 싫은 건 이제 반대로 이제 막 용 쓰고 기 쓰고 손에 안 불려고 막 젖먹던 힘까지 다 쓰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들 앞에서 굉장히 이제 한번 우리 따져볼까? 이러면서 나는 이제 정확한 거 좋아해. 막 이러면서 따지고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중무장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 이제 헛똑똑이들이 있어요. 그죠?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사는 어떤 그런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일일이 따지는 게 따지는 노력만큼 그렇게 가성비가 높지 않다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요. 아주 둥글둥글 원만한데 아주 먼저 좋은 효율을 올려서 성공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을 이제 관찰해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가지로 알아볼게요. 첫 번째, 다정하게예요. 다정하게. 여러분들 그 못난이 만두 이야기 아십니까 혹시? 원래 이제 한번 들어본 얘기인데, 지난번에도 어떤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그 말씀을 또 하셔서, 맞아, 그런 얘기가 있었지. 이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. 할머니랑 사는 어떤 이제 아주 가난한 그런 소년이 있었어요. 근데, 만두집이 있는데, 그 만두가 먹고 싶어서 자꾸 그 가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소년이 사 먹을 돈은 없고. 그런데 그 소년에게 그 만두를 주고 싶은 거죠. 이 주인이. 그런데 그 와이프가 굉장히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만두를 빚으면서 일부러 이제 꼬집어서 터지게끔 이제 중간중간 만두를 그렇게 빚은 거예요. 주인이. 그래서 이 만두는 터졌네. 어떡하지? 터진 만두만 다 모아서 이거 아이야, 너 먹을래? 이거 터진 만두라서 이제 팔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굉장히 이제 기쁘게 제가 먹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갖고 가서 이제 할머니랑 먹는 거고, 와이프도 그런 어떤 손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와이프이기 때문에 와이프한테도 상처 주지 않고 싸우지 않고, 그럼 터진 만두는 어쩔 수 없으니까. 그렇게 해서 와이프도 마음 다치지 않고, 그리고 소년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, 그리고 이제 만두집 주인은 자기가 소년에게 주고 싶은 걸 줄 수 있게, 이렇게 모두가 해피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요. 이게 바로 사람에 대한 이해죠.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성숙해져야 합니다. 그게 이제 나이와 세월에 대한 이제 우리의 어떤 보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일까요?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다정하게예요. 누군가를 도우면서 뭐 생색내고 뭐 이제 그런 피드백이 없으면 괘씸하다 그러고 배신당했다 그러고 도움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기는 받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,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미성숙한 어떤 우리들의 부분인 거죠.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자식한테 대해서 제일 그렇고,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고, 뭐 형제나 이렇게, 아니면 후배한테나,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우리가 이제 다정하게, 제대로 다정하게 범주에서 이제 벗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일 불편한 사진이 누군가를 돌보면서,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그 사람과 기념 촬영하는 거. 아주 그냥 저는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반감이 강한 것 같아요. 그 사람들은 과연 도움을 받으면서 사진이 찍히고 싶을까? 이제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못난이 만두를 일부러 만든 이제 만두집 주인처럼 누군가를 돕거나 격려하거나 응원할 때 전혀 생색 없이 아무도 상처받지 않게,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. 우리가 이제 다정하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제 회사에서도 내가 생색내지 않고 누군가를 제대로 다정하게 도와주려면,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이가 이제 막
감기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떤 이제 워킹맘 후배가 있어요. 그런데 오늘 회식 날이에요. 그러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김대리 아이가 뭐 아프다고 하니까 김대리는 그냥 들어가도 좋아? 라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컨펌하는 팀장이 과연 다정한 팀장인가? 아니면 그냥 몰래 딴 사람들 모르게 불러서 오늘 그냥 슬쩍 모르게 그냥 가라고, 회식에 참여하지 말고, 아이를 돌보는 게 더 문제지 뭐 회식 참여 안 하면 어떠냐고, 괜찮다고, 이렇게 말해주는 직장 상사가 훨씬 더 다정하게일까? 여러분 비교가 되시죠?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색내지 않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고 그 사람을 이제 위해주는 어떤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거, 이게 바로 다정하게였습니다. 두 번째, 둥글둥글 원만하면서도 이제 제일 빨리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, 여유 있게예요.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럴 수 있지 뭐, 그럴 수도 있겠구나, 그 마인드를 가져야 우리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. 그거 아니면 안 돼. 물론 이제 그런 기준이 있어요. 절대적인 기준이.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금 횡령, 뭐 절도, 음주 운전, 이런 건 뭐 칼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, 그런 어떤 이제 기타 어떤 이제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사정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살면서 많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우리 회사에 이제 경력으로 이제 입사한 어떤 직원이 본인은 이제 결혼 안 하고 이제 싱글이라고 했는데,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었어요. 근데 그걸 이제 동료들이 다 알게 고 나서의 반응 두 가지. 어머, 어쩜 그렇게 사람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니? 어디 무서워서 같이 일하겠니? 완전 별로다. 이렇게 반응하는 동료가 있고, 어쩐 한쪽에 이제 동료들은 굉장히 얘기하기 싫었나 보지. 자기의 사생활인데 괜히 그 일을 가지고 가타부타 자기를 평가하는 게 그게 싫어서 그냥 결혼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나 보지. 그럴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.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?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. 그게 일을 잘하면 되고, 어떤 이제 그 당신의 유능함과는 그 일과는 하등에 상관없는 일인 것 같아.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좀 자기 방어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할 수 있어?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여유, 이런 게 우리들한테 대단히 중요합니다. 내가 이제 윤리적이고 굉장히 강직한 성향이라고 해서,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캐릭터를 고수하는 것도 좋지만, 그걸 방패 삼아서 편견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. 편견이 적고 어떤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수용의 범위가 넓어져야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기회들이 많아진다고 해요. 자, 세 번째,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, 심플하게예요. 심플하게. 그럴 수도 있겠군. 그럴 수도 있지. 이렇게 여유 있는 어떤 말버릇에 이어서 간단한 거야. 아이 간단하지 라고 외치면 삶이 원만하게 흘러가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내 기분을 이제 심플하게 관리하는 거 대단히 정신건강에 좋고 일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. 출근을 했어요. 근데 안녕하세요,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팀장이 인사를 안 받고 이상 팍 쓰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직원들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죠. 왜 저러지? 나한테 뭐 불만 있나? 이렇게 내가 지금 진행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나? 어제도 사실 낌새가 좀 이상했는데? 라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팀장의 태도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오전에 내 기분을 망치는 유형이 있고, 왜 저래? 기분이 안 좋은 일 있나 보지 이러고 말아버리는 유형이 있어요.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이세요? 남의 부정적인 기분에 대해서는 심플해지십시오. 왜냐하면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.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요,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. 내가 이제 힘들고 자신 없고 해서 실패할까봐 두려워지는 일이 있잖아요. 그럴 때 바로 이 심플함을 발휘해야 할 굉장히 좋은 때죠. 내가 하고 싶지 않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불안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100가지 변명, 핑계가 떠올라도 그냥 하자. Just do it이죠. Just do it. 이렇게.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김 과장하고 회의 시간에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. 그렇게 되면, 저 친구하고 좀 기분이 좀 영 그랬네? 점심이나 먹어야겠다. 이런 작정을 아주 심플하게 하는 거죠. 아무 걱정 없이.
그러면 혹시 먹자고 그랬는데 뭐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떡하지? 그럼 자존심 상하는데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. 내가 저 사람과 약간 트러블이 있었으니 밥 먹자고 내가 제안해서 뭐 싫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고, 굉장히 그런 어떤 상황을 심플하게 내 감정을 정리하는 거, 내가 정말 원만하게 지내면서도 내 일에 대해서 대단히 성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나의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유세민 직장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